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루 선생의 역사저격 저변편에서 제가 미국 편을 했으니 이번에는 일본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 록봉기 김교수의 일본이라고 정했습니다. 록봉기 김교수가 얘기하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 책을 좀 몇 권 봤습니다. 요런 벚꽃도 사쿠라도 봄이면 핀다. 이런 일본 문학과 우리 한국 문화에 비교하는 한수한 시 책도 봤고, 내가 또 일본 없다라는 전효옥 씨 이 책도 봤고, 마지막에 또 제가 이제 이 록봉기 김교수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록봉기 김교수 책 읽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진짜 정확하게 어떤 나라구나 걸 대충 감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편을 저번에 했으니 이번에는 일본을 좀 편을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록봉기 김교수가 말하는 일본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니 여러분이 직접 록봉기 김교수라는 유튜브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록봉기 김교수라는 유튜브를 보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 일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독일차를 안 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일차를 안 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금 차가 잘 팔리는 차가 현대기아 차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가끔가다 일제가 좀 껴있어. 독일 차는 암만 차가 벤츠, 암만 아우디, 암만 좋아도 순위권, 10위권 너머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일 차를 안 탑니다. 왜냐, 독일은 진짜, 요게 여러분, 독일의 나치의 선전부장 요셉 게베스입니다. 이 사람 얘기한 게 유명한 게 있죠. 우리가 어떤 나라를 침범하면 세 종류로 나눈다. 세 종류로 나눠가지고 한 종류는 자기한테 엄청나게 침범하면 저항하는 한 세력이 생기고, 하나는 자기들한테 딱 그 민족을 배반하고 우리한테 붙는 이런 배반자가 생겨서 우리를 돕게 하고, 마지막은 이게 이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민중인데 이 민중을 우리가 침범하는 쪽으로 붙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 저항하는 세력이 약해져서 결국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한 거예요. 똑같이 우리나라도 침범이 됐어. 적응이 됐어. 우리나라 침범 딱 하니까 첫 번째로 강렬하게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우리 독립군 있지 않소. 두 번째로 일본을 마치 협조하는 민족 배반자 친일파가 생기지 않았어. 그 다음에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대중들이 있었단 말이오. 이 요셉 게베스가 한 얘기,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치한테 유태인이 엄청 학살당하고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독일이 그때의 나치의 행각 때문에 유태인에게 진짜 이스라엘과 유태인한테 끊임없이 사죄하고 엄청난 금액을 배상하고 해도 유태인은 독일차 안 탑니다. 아직도 유태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국민이 아픔이 아직도 씻겨지지 않았다 그 얘기. 상처가 아물도 안 했다 그 얘기요. 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독일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가서 폴란드 선물자에다가 무릎 꿇고, 총리가, 독일은 총리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무릎 꿇고 비 오는 날 무릎 꿇고선 사죄하는 모습이요. 독일은 이렇게 사죄를 합니다. 이렇게 독일은 사죄를 하는데,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본은 어떨까요? 응? 자, 이 전범기인 우길기를
독일은 지금 나치의 길을 완전히 없앴는데 이 전범기 무기기를 심심치 않게 등장시켜서 흔들고 있다니까. 이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인식이. 응? 뻑하면 무기기를 흔들어댔어 이렇게. 예? 이게 독일 나치 전범기하고 틀릴 바가 뭐 있어. 응? 여러분 일본이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인 것 같습니까? 응? 여러분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 같아요? 여러분 일본은 지금도 전체주의요. 전체주의 국가요. 전체주의 국가라니까 지금도 일본은. 그 왜냐면은 그 한 예가 있어. 할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을 해먹었잖아. 그 다음에 이게 자식이 넘어가도 이놈도 또 국회의원을 정치인 해먹어. 요즘 손자도 또 해먹는다니까 거기서 계속. 우리 같으면 안 되지. 난리 나지. 이놈이 특출나거나 뭐 한 게 아니고 다 띨띨한데도 국회의원 또 해먹고 정치인 다 해먹는다니까. 그 지역에서 이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그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일본은 이 일본 제국주의 일제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미국한테 항복하고 미국이 억지로 민주주의라는 옷을 입힌 것 뿐이요. 걔들은 우리들이 벗으면은 전체주의 국가요. 우리들이 벗으면 그냥 억지로 미군이 입힌 거 입고 그냥 있는 것 뿐이요. 그러니까 가닥 없는 선거하고 하고 있는 것 뿐이지만 걔들은 우리들이 벗으면 전체주의 국가라니까. 일본의 나라가 아직도 그런 나라요. 그런 나라니까. 우리처럼 K민주주의 같은 걸 할 줄은 몰라. 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소. 독일하고. 예? 이렇게 있었는데 독일은 사죄와 반성을 하도 일본은 사죄와 반성을 안 해. 안 하잖아. 얘들은 지들이 종전했어. 종전. 전쟁은 끝났어. 그러면 패전국과 승리국 있잖소. 그러니까 중국도 전승일이라고 하잖아. 8월 15일을. 자, 일본이 패전국가요? 패전국이요? 아니라니까. 그냥 전쟁만 끝났을 뿐이요. 패전국이면 이 패전국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응분의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 독일이 패전국이 됐으니까 반이 뚝 갈라졌지 않소. 동독과 서독으로 반이 갈라졌지 않소. 그리고 참 고생해서 탁 배상해주고 보상해주고 하지 않소. 일본은 패전국이 아니요. 그냥 전쟁만 끝난 종전국가요. 종전국 패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도 안 해요. 사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뻘짓을 그렇게 했었는 거요. 응? 여러분 이런 걸 잘 아셔야 된다고. 응? 자, 전쟁 끝났으면 이 일본은 뭐요?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 당사국이 생기는 거예요. 피해 당사국이. 예? 당사국이나 피해 당사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보상과 배상이 들어가면서 사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해 당사국이나 피해 당사자는 엄연히 존재한데 이 가해자가 없어진 거예요. 패전국이라고 안 했으니까. 전쟁만 그냥 끝났어. 전쟁만 그냥 끝났다니까. 그리고 이 피해 당사국이나 피해 당사자들은 그냥 나가져 자빠져 있고 이 일본의 이 피해를 입힌 이놈은 그냥 있는겨.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 이놈은 어쨌거나 일본의 이놈은 가해자요. 예? 여기가 피해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일본이 사실은 여러분 일본이 그 이 나라에다가 지들 아까 제가 요셉 게베스 얘기했잖어. 게베스가
이 세 종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한 놈은 저항하는 자, 예? 한 놈은 민족을 배반하고서 자기한테 붙는 자. 요 놈들이 뭐예요? 요 놈들이 친일파 아니에요, 친일파. 예? 근데 친일파, 전에 제가, 이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처단을 했어도 중국 공산당보다 처단을 안 해가지고 장개석 군대가 뭉태기로 마오쩌둥 군대한테 넘어갔다 소리를 했지 않소? 어? 그렇게 처단을 했는데도 모자라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친일파 처단을 한 명도 안 했어. 한 명도 안 했다니까. 이놈들이 그냥 다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예? 전 며칠 전에 광복회장이 또 제가 동영상 촬영한 거를 다시 요번에 나오더만 요 뭐야. 미군이 한국연군 점령군으로 왔다고. 제가 점령군 얘기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메가더 포고문을 설명드리면서 메가더 이놈은 친일파가 뭔지 이걸 몰랐던 놈이요. 이놈 그냥 한국을 그냥 지배하고 통치하면 되는 줄 알았다니까. 이 일자무식 이 군대는 군인 놈 새끼들. 응? 어쨌거나 이 가해자는 있으나 피해자는 없다. 근데 이 가해자를 여러분이 사실 잘 알아야 돼요. 미군이 도와줘서 다시 이 가해자가 일어서게 만드는 거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이게. 예? 이놈이 기시노부스키라는 사람이요. 이놈이 이 A급 전범이에요. A급, B급, C급 있는데 A급 전범이라니까 이놈은 사형감이에요. 사형감이. 이놈이 미군이 다시 도와주고 이놈이 세상에 한국이라면 대통령을 또 해먹었어. 응? 일본에 대통령을 또 해먹었다니까. 자, 여러분 이 기시노부스키하고 자, 이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 A급 전범 아베 외조부가 기시노부스키예요. 예? 아베 외조부라니까? 외조부에게 1등급 후원장을 주고 있어. 이게 박정희요, 이게 박정희. 박정희와 기시와 박정희 참 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 이 기시노부스키 A급 전범 놈을 미군이 도와줘가지고 이놈이 일본 대통령을 해먹게 놔두는 거요. 미국이 이런 이중성이 있어. 자, 기시노부스키 외손자 아베 신조, 박정희의 딸 박근혜.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이승만은 친일파 청산을 하나도 안 했어요. 예? 하나도 안 했다고. 친일파를 아주 정치 기반으로 삼는 놈이니까. 친일파를 깔 이유가 없는 놈이면 독립운동이 뭔지 하질 않은 놈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로 그 밑에 박정희는 뭐 했어? 예? 박정희는 그 반대는 한일협정을 했다니까. 한일협정 해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한일협정에서 이 돈 받아가지고 포항에서 세운이 어떠냐 해도 진짜 똥값으로 한 거야. 똥값으로 그냥 넘겨주고 말았어. 에? 말도 안 되는 똥값으로 30몇 년간 우리나라를 이 참탈하고 한 대가를 제우 몇억 불에 그냥 넘기고 말았어. 솔직한 얘기로. 말이 되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기시 이놈들이 다 대통령이 박정희가 저기 사진 제가 없는데 이 박정희가 딱 대통령 되니까 아주 그렇게 좋아했잖아. 응? 왜? 일본군 장교 지도 밑에 있던 놈이기 때문에. 자, 박근혜는 또 뭐해서 솔직한 예로. 예? 박근혜는 또 뭐했어? 이 위안부 합의했잖아. 예? 이 엉터리 짓들을 이렇게 골라서 엉터리서 골라서 이렇게 한다니까. 일본 놈한테. 그 일본 놈이 얼마나 한국 사람 까먹었어. 이 짓거리를 팅팅했으니.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함부로 못하지 이제는 못하지.
여러분 이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친일파 재산 환수법을 한나라 의령 100%가 반대했어. 이 사진 이게 가까이 보여줘야 돼. 자, 이거 보시오. 예? 친일파 환수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열린우리당 100% 찬성, 민주노동당 100% 찬성, 민주당 100% 찬성 하는데 한나라당만 100% 반대요. 한나라당이 그때 다수당했잖아요. 그래서 부결됐어.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당이 맞는 제대로 정신이 바뀐 당이 아니요. 이 당이 지금도 그냥 새누리당 바뀌고 어쩌고 지금 국민의힘 아니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한다니까. 에? 이게 홍준표 아베한테 가서 굽신굽신한 홍준표. 여러분 종전과 패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일본은 전쟁만 끝난 종전이지 패전국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녹봉기 김 교수가 얘기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일본을 설명해 드리고 있으나 제가 일본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녹봉기 김 교수 이 사람은 한국서 대학교나 군대까지 갔다 와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교수 하다가 일본 아내를 얻었어요. 일본 아내를 얻어가지고 일본 가서 또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어. 그때 교수 생활을 할 때 한창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는 붐이 일어났을 때요. 그런데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라냐면 야 일본 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예의가 바르고 얼마나 도로가 깨끗한지 기가 막히고 진짜 선진국이더라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 럭봉기 김 교수가 이거 아닌데 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올리기 시작해서 그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일본 애들이 이 럭봉기 김 교수 얘를 잡아먹었다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일본 청산하고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한국은 일본 사람보다 더 까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일본 친일 잔재가 잔뜩 남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자기 이 보수를 바로 세우는 이 작업을 해야겠다 하고 진짜 보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한테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 4,990원 내가 지원해주고 있어. 자, 여러분 그 럭봉기 김 교수가 얘기하는 일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일본에 대한 접근법이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이 잘못되어 있다 이게 얘기예요. 첫 번째로 일본은 첫 번째로 대단한 선진국이다. 일본은 대단한 선진국이다. 이렇게 알고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또 2번 일본은 아주 깨끗한 나라예요. 깨끗한 나라. 이거 아니야 이거. 깨끗한 척하고 있는 거지. 깨끗한 척하고 있는 게 깨끗하게끔 앞에 보이는 거는 뒤로 감춰놓은 것 뿐이지 깨끗하게 청소한 게 아니요. 3번 일본은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나라다. 요거 아니요. 진짜 일본은 문화가 전통이 없는 나라예요. 얘들은 뭘 하나 갖고 있으면 보호전 같은 건 잘해. 그러나 문화가 융성하거나 전통이 확실하지 않아. 얘들은 그거를 이렇게 갖고 일본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자꾸 핀트가 나는 거예요. 럭봉기 김 교수 얘기가 자꾸 가서 직접 일본 사람을 겪어보면은 이게 아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알 수 있다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은 거는
야, 애들은 우리나라는 난방 시스템이 뭐요? 온돌이지. 바닥이 뜨뜨뜨뜨끄뜨끄해야지. 예? 우리나라는 온돌 아니 온돌. 얘들은 이런 온돌이 없어. 그냥 방 한가운데를 네모나게 파. 여기다 그냥 불 질러. 얘가 이게 이툴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툴이라고 그러는데, 방 한 건데 그냥 네모나게 파가지고 가고 거기다 장작불 떼는 거예요. 불 질러 뿌리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재가 그냥 가득해가지고 이래서 일본 사람들이 폐렴 환자가 많은 거예요. 응? 이 난방 시스템이 이거라니까. 난방 시스템이. 응? 또 얘들은 목욕탕이 혼탕 아니요. 목욕탕이 혼탕이라고. 남자 여자 같이 목욕한다고. 얘들의 목욕모가가 발전한 거는 이 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니까 뜨거운 물 가서 자꾸 담그는 거예요. 뜨거운 물 가서 자꾸 담그는 거라고. 예? 뗐다 끌어가는 게 아니고. 응? 그 일본의 습관 중에 관습 중에 하나가 요바이라는 게 있어요. 요바이. 동네 처녀나 과부들은 아무나 가서 건드리는 거. 그걸 요바이라고. 응? 아무나 가서 건드리는 거. 응? 이놈저놈 다. 그거 뭐라고 한다니까? 이걸 이놈들은 또 전통이라고? 이걸 또 지켜야 된다. 이 미친놈들. 이게 무슨 전통이 악습이지. 도라이 새끼들이지. 응? 자, 일본은 엄청난 문화가 있는 하지만 문화가 있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얘기한 사람이 박경례 선생이라고 이 록봉긴 교수가 얘기해줘서 저도 한번 뒤져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자, 박경리 씨는 우리가 이 대하수돌 토지를 알 수가 있죠. 박경리 선생 토지. 이 대하수돌 토지 저도 참 전체는 다 못 읽어봤어요. 읽다가 중간에 좀 포기했는데. 자, 이 박경리 선생입니다. 박경리 선생. 이 유명하신 우리의 참 대작가님이시죠. 박경리 선생. 200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원주에서 이 토지를 집필했습니다. 원주에서. 박경리 선생이 신문에다가 이거를 딱 기재했어. 응? 일본은 불쌍한 나라. 뺏기만 해온 민족이라 문화가 없어. 그 한국한테 줄래야 줄 수도 없고 우리는 엄청난 문화가 있으나 여긴 문화가 없어. 이 시작이 일본은 제일 먼저 시작이 칼싸움부터 시작이요. 시작이. 그래서 칼로 뺏기고 하는 그 시작으로 나온 나라가 시작된 거라 일본은 문화가 없다니까. 근데 일본은 문화가 있는 척 하고 있는 거야. 척. 그게 아까 얘기잖아. 일본은 참 선진국 문화와 전통의 나라라고 선진국의 접근을 잘못하니까 일본은 가보면 나중에 이거 이상한데 가보 역봉 김교수가 이거 아니야. 얘네는 원래가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렇게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일본은 불쌍한 나라고 신문에 기고를 했다니까. 이게 박경리 선생이에요. 박경리 선생. 이 원주에서 토지 사부 지필 연영 없는 박경리 여사. 이 신문에 나온 거예요. 자, 박경리 선생이 이 설명한 게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이 말하는 일본의 역사는 처음부터 정벌과 죽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을 몰라요. 본질적으로 야만스러운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에서도 일본인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 없어. 정말로 좋아한다든지 이런 사랑이 없고 맨 치정뿐이요. 그러니까 얘들은 본질적으로 야만스럽기 때문에 이론적 인식이 지독하게 빈곤하지요.
그리고 사랑을 못하면서 사랑을 갈망만 하지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문인이면 시인이나 소설가 이런 사람 얘기입니다. 문인의 자살을 찬양합니까? 걔들은 맨 자살을 찬양합니다. 걔들은 막 뭐가 나왔으면 이거 이 사무라이 정신으로 죽었다. 꼴값을 떨어요 그게. 지들이 차타차타 붙여하면 뒤지는 거요. 어? 왜? 문학적 인식이 낮으니까. 어? 모두 자살합니다. 어쩌고저쩌고 가와사 모두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극한점의 로맨티즘이 뭐야? 정사야 정사. 웬섹스. 예? 극복하지 못할 때는 죽는 겁니다. 로맨티즘 선이 너무 가냘퍼서 출구가 없는 거예요. 걔들은 호랑이도 없고 용도 없고 다 뱀이야 다 뱀. 응? 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일본 작품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 연령 내 주변 사람들조차 일본을 너무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은 정말 야만입니다. 걔들한테는 우리나라 같은 민족주의도 없어요. 걔들이 야마모토 다마이시 이게 뭐냐면 대화라고 대화라거든. 대화. 요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대화혼 운운하는 민족주의도 없어요. 걔들은 국수주의 때문에 민족주의가 모두 메이지 시대, 명치 시대에 억지로 날조한 것입니다. 일본은 문명을 가장한 야만국입니다. 이게 박정희 선생의 결론이라니까. 일본은 문명을 가장한 야만국이라. 이건 박정희 선생의 노년에 박정희 선생. 자, 박정희 선생이 한국 사람한테 한마디 하는 얘기가 또 하나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보시오. 일제강점기에 지각이 있어서 함부로 말을 한다고요? 함부로 말했던 목이 남아 있었을까요? 우리 민족 전부가 지각이 있었으니까 살아남았어. 지금 이때가 박정희 선생이 한창 집필할 때니까 2070년도 80년도 때입니다. 1980년도 그때입니다. 지금은 총독도 없고 말단 주제소에 순사도 없다. 우리는 노리는 총칼도 없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하는가? 어째서 일본을 성토하면 안 되는가? 이 일본 놈들이 그냥 장악하고 있으니까 일본을 얘기만 하면 뭐라고 지랄했다니까 그런 거요. 응? 나는 젊은 사람한테 더러 충고한다. 일본인에게 예를 차리지 마라. 이 중요한 얘기요. 일본인에게는 예를 차리지 마라. 아차만한 약자로 오해받기 쉽고 그러면 밟아들어든다. 밟아버려 든다. 일본인에게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는 곰벌상을 차리지 말라. 그들에게는 곰벌상이라는 마음의 여유는 없고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상처내며 저지른다. 이게 일본인들의 이 특성이에요, 특성. 이게 종특이라고. 일본인들의 특성이요. 예? 몇 해 전 일본의 어느 잡지사 편집장이 내 집에 찾아온 일이 있었다. 나는 그때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걸 기억한다. 일본을 이웃으로 둔 것은 우리 민족이 불운이었다. 일본이 이웃에게 회의를 끼치는 한 우리는 민족주의자일 수밖에 없다. 피해를 주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민족을 떠나 인간으로서 인류로서 손을 잡을 것이며 민족주의도 필요 없게 된다. 이렇게 이 일본 책을 무지무지하게 읽었던 박정희 선생의 결론이요. 예? 일본은 처음서부터 칼의 나라야, 칼의 나라. 일본은 처음서부터 칼의 나라. 이게 박정희 선생의 일본인한테 곰배상을 차리지 말라는 거 아니요. 예를 갖추지 말라고. 일본은 예를 딱 갖추면은 이 사람은 딱 겨우지를 해. 내가 힘이 세구나. 이놈이 나한테 구부리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발부러들어. 그러니까 일본에 꼭 성의를 곡해야 나를 아첨하는 할 거면 짓밟으려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일본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상대방을 계급을 나누고 분류한다고. 일본인 종특이 누구를 만나도 계급을 나누고 자기보다 낮으면 짓밟으러 들고. 이 일본 사람 종특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내가 우위라는 거를 정해줘야 돼. 정해줘야. 센 놈한테는 일본 놈이 알아서 끼거든. 센 놈한테는 알아서 낀다고. 얘들이 옛날부터 사무라이 칼제비 칼문화가 융성한 나라라. 항상 만나면은 말 잘못하면 칼로 그냥 모가지가 달아나니까 항상 조금만 뭐 해도 스미마셍. 조금만 이래도 스미마셍. 그리고 일단 감춰놔. 뒤로 치워. 깨끗하게. 아니면 목이 달아나니까
이게 약 한 1500년 동안 2000년 동안 이어져 나온 이 역사요. 일본의 카리문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딱 누굴 만나도 계급을 딱 나눠. 자기보다 계급이 낮다 그러면 짚어줘. 근데 자기보다 우위도 세다 그러면 알아서 딱딱 켜. 그러니까 이 록군 김교석 한 얘기가 딱 맞는 얘기요. 예? 일본은 야만스럽고 카리나하고 일본은 문화가 없고 뭐요? 다 섹스. 섹스 얘들은. 예? 섹스, 잔악함, 정벌, 죽임. 얘들이 기본이 베이스라니까 이게. 예? 여러분 일본이 아시아를 일본은 어디를 아시라고 한지 아십니까? 일본, 예? 중국, 예? 인도, 요걸 아시라고 그려. 일본 애들은 지들 일본하고 중국하고 인도만 아시아라고 한다니까. 한국은 아시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한중일을 따지지 않소. 얘들은 안 그래. 이렇게 차이가 있다니까. 한국은 아예 등외요. 한국은 등외라니까. 이 꼴을 당하고서도 아직도 한국이 일부 사람이 일본을 같이 친히 지내한다고 저거 연병을 떠는 거예요. 난 이 책을 보고 일본 얘기를 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 내가 일본을 위해서 박근혜 선생이 얘기하잖아. 곰별상을 차리지 말라고. 이 자기가 성의껏 차려놓으면은 그 성의를 무시하고 성의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얼마나 더 센가 작은가를 딱 저울질한다 그 얘기야. 그리고 자기보다 낮으면은 그때부터는 짓밟으러 든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일본은. 여러분 이거 설명 나온 김에 이 일본의 그 종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보면은 자 미국하고 그죠?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 2차 대전 때 싸웠잖아요. 딱 붙어보니까 미국이 세 안 세? 미국이 세지. 이게 일본이 미국한테 졌어. 일본이 센 놈아 미국이 센 놈 아니야. 센 놈한테는 일본 놈이 뭐라고? 알아서 긴다. 센 놈한테 알아서 긴다. 지금도 일본은 미국 편이요. 이 철천지 원사 때. 우리 같이,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 원자폭탄이 참, 부산에 떨어져서 한 50만이 한꺼번에 죽었어. 그럼 지금도 우리는 그놈하고 원수지간이요. 일본은 안 그래. 왜? 딱 게임 붙어보니까 미국이 센 놈이거든. 센 놈한테 딱 다시 붙는 거야. 미국이 하라는 대로 일본 하잖아. 일본에게 종특이라니까. 어? 센 놈한테는 알아서 긴다니까. 근데 자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한국을 여기다 하나 딱 그려볼게요. 한국은 일본이 한국부터 자기들이 세니까 한국을 짓밟으러 든단 말이오. 한국을 짓밟으러 든. 그러니까 한국을 맨날 한국이 좀 커지니까 되짚는 거요. 여러분 한국의 어떤 방송국에서 일본을 혐오하는 방송만 전문하는 방송국이 있어? 한국이 어디가 있어? 일본은 혐한 방송을 전문하는 방송 채널이 있다니까. 그리고